오늘은 또 여자분들이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생리불순하고 불임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리라는 것은 한자로 월경이라는 말을 써요. 요거 많이 쓰죠? 생리나 월경. 자, 근데 여기에 뜻이 있어요. 왜 월경이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단어 중에 일경도 아니고 월경도 아니고 연경도 아니고 왜 월이라고 쓰냐면 달, 물론 음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랑 원래 맞다고 그래서 월경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8일 주기로 중간에 만삭이 될 때 배란이 됐다가 합삭이 될 때 생리가 시작되고 원래 이런 패턴으로 옛날 어른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월경이란 말을 쓴 거죠. 그런데 이 월경이란 정의에 어긋나게 간혹 생리란 놈이 한 15일, 20일만 해도 왔다가 귀찮아 죽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바라는데 안 오는 거 막 35일, 40일, 심지어 한두 달 1년에 한두 번 하는 분도 많아요. 생리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리라는 것이 어떤 기전으로 원래 만들어지느냐 잠깐 보시면 자, 뇌하수체라는 우리 뇌에서의 부분에서 FSH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나오고 난소에서 이렇게 에스트로겐이라는 에스트라디올이라는 호르몬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이렇게 난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난자를 만들고 내막은 호르몬에 의해서 점점 두꺼워지다가 배란기가 되면 호르몬이 달라지면서 내막은 더 두꺼워지고 황체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내막 두꺼워졌던 것들이 탈락을 하면서 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기가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정도 주기로 와야 되는데 뭔가 빨리도 오고 늦어지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하게 난소를 의심해야 돼요. 즉 생리는 철저하게 난소랑 뇌하수체랑 만들어서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생리예요. 그런데 물론 간혹 질이나 자궁이 막혀서 안에서는 생리가 되는데 안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 그리고 수술해서 이런 건 뚫어야 되는 경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난소라는 데에서 원인을 가지고 생리를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이제 특정 중에 이러다가 생리불순이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다낭성 난소라는 게 생겨요. 자, 좀 생소하죠? 다낭성 난소가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조기폐경이라는 게 또 돼요. 자, 이 두 가지랑 생리불순하고는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 조기폐경은 서로 진짜 사촌간으로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생리불순이 분명히 난소에서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생기는 것인데 그 중에서 다낭성 난소가 또 일반적으로 많이 와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하나 만들어지고 배란이 되고 다음 달에는 또 이쪽에서 저걸로 하나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여기는 하나가 커지는데 여기는 여러 개 있죠. 난포라는 것이 여러 개 형성이 되면서 정작 난자는 발육이 안 되는 게 다낭성 난소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저쪽에 강원도 산골 설악산에 있는 소나무하고 남산 북한산에 있는 소나무가 어디가 솔방울이 많을까요? 강원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틀렸고 남산이나 북한산이 솔방울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놈이 내가 환경이 나쁘니까 자손을 빨리 번식시켜야 되겠다고 솔방울을 많이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정작 안에 솔씨는 별로 없어요. 그것처럼 자연계에서는 내가 위급하거나 조건이 안 좋으면 어쨌거나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 난자를 만들 수 있는 방을 빨리 만들어요. 그런데 공갈빵 같이 실속이 없는 거예요. 즉 남자하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즉 스트레스나 몸의 체성분이 막 달라지고 지방이 늘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 호르몬이 주는 거예요. 난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겠죠. 요게 다낭성 난소예요. 그래서 어떤 때 여드름도 더 막 나고 털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무배란이 되고 무월경이 될 수 있는 게 다낭성 난소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음파 사진을 보면 난소가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난포가 여러 개 형성이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난포가 많고 난자는 안 보이는 요게 이제 다낭성 난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낭성 난소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난자는 없고 난소만 여러 개 되고 생리는 안 나오고 하니까 문제는 무월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저런 이제 초음파나 사진상으로도 보지만 호르몬이 즉 아까 이 난소에서의 여성 호르몬 E2가 적어지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증가를 하고 심지어 증가하면서 이게 뇌하수체에 FSH 호르몬이라는 것을 늘리게 만들어 버리면 조기 폐경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는 사진상으로도 알 수 있고 호르몬 검사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다낭성 난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돼서 정말로 난소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 하면 조기 폐경이 되면서 나이 상관없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40대건 간에 안면 홍조, 식은땀, 불안 초조, 불면, 피부 막 주름 생기고 머리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불순이라는 작은 어떤 흔적이 크게는 이렇게 조기 폐경이나 불임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생리불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리가 나 좀 늦어지면 좀 다음 달에 나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랬던 분이 있는데 한번 보죠. 그래서 이분은 30대 초반이었는데 자, 다낭성 난포,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고 약간 비만이었어요. 체중이 70kg, 복부 비만도 있었고요. 체성분 결과 11kg의 지방이 좀 과잉이 돼 있었어요. 지방 오바. 그 다음에 이분 평소 생활이 저녁 식사를 많이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요즘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무슨 뭐 치킨 튀긴 거,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좋아했고 운동은 또 많이 안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양방에서 그래서 이제 호르몬요법 이런 거를 임신을 위해서 했어요. 자, 생리불순이건 다낭성 난소건 조기 폐경이건 아쉽게도 양약에서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이거나 호르몬 검사나 이 판정을 받아도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길 원해요 하면 예하면 피임약 계통을 줍니다. 그러면 생리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피임약을 먹고 하는 생리는 무슨 생리일까요? 무배란성 월경이 되는 거예요. 즉 배란을 못하게 하면서 생리를 단순히 만드는 거예요. 즉 피임약은 임신을 안 하는 약이니까. 그러다 보면 난소가 살아서 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배란을 시키고 생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피임약 같은 걸 주다 보면 난소가 제 기능을 점점 안 해요. 즉 내가 힘들다고 이제 가사 도우미를 불렀어요. 한 서너 달 가사 도우미가 일을 다 해줬어요. 그분이 이제 명절 때 집을 갔어요. 간장이 어디 있지? 못 찾아요. 그것처럼 난소는 제 기능을 못 하게 돼요, 점점. 그러면 자, 산부인과에서 이런 다낭성이나 생리불순 조기 폐경 때 임신을 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같이 피임약으로서 먼저 한번 생리를 잡아봐요. 그러다가 난소 과자극, 즉 과배란 요법을 써요. 클로미펜이나 고나트로핀 주사류로 배란 촉진제를 막 씁니다. 그러면 난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내게 해요. 그럼 여기서 채취를 하든지 인공수정을 하든지 시험관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양방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 약이 즉 합성 호르몬, 즉 피임약이든 배란 촉진제든 이런 약들은 합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호르몬의 인자, 즉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몇 개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또 나와요. 간에 머물든지. 그럼 그게 또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인자들이에요. 그것처럼
몸의 언밸런스를 많이 만들고 또 호르몬요법을 쓰다 보면 여성 호르몬하고 좀 안 맞는 성향이 있어서 살이 또 쪄요. 그래서 피임약이나 호르몬요법 한 분들이 생리도 안 하는데 점점 6kg, 7kg가 더 쪄나가는 상황이 또 돼요. 이런 식으로 호르몬요법을 하면서 살이 더 찌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도 실패한 분이 있었고, 이분 증상이 그래서 여성 호르몬, 아까 난소에서의 에스트라디올 호르몬이 보통은 폐경이 되면 54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30대의 난소 기능이 왕성한 분들은 100, 200, 300도 좋아요. 좀 많을수록 좋은데 이게 보통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아지고 생리불순,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생리를 안 하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배란도 안 되고 거의 무월경 상태로 됐고, 몸에 괜히 잔털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여드름도 더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그나마 1년에 두세 번 하는 생리통 때도 이제 생리 때도 생리통이 심하고 덩어리하고 냉도 많았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즉 처음에는 난소 기능이 좋아지는 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즉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난소의 난포가 여러 개 보이죠? 구멍이 몇 개 이렇게 보여요. 이 상황이 이제 치료가 쭉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 요거는 클로미펜이나 과배란 자극을 했을 때도 난자가 0mm로 안 자랐던 거고요. 요게 보면 나중에 이 난소 회경법, 난막 강화요법을 했을 때 아까 구멍 많았던 거 다 없어졌죠?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난포가 크면서 요 난포 사이즈가 17mm가 된 거예요. 즉 다낭성 난소가 완치가 되면서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지고 이분이 요 상태에서 2달 더 있다가 자연 임신이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도 98로 증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낭성이 완전히 치료가 되면서 임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 줘야 되냐? 자궁에 어혈하고 복부에 지방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즉 비만과 굉장히 밀접하게 형성이 돼 있다고 표현을 해요. 여성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방을 분해를 잘 시켜요. 그래서 아가씨 때는 잘 먹어도 잘 안 쪄요. 근데 엄마 때는 조금만 먹어도 금방 쪄요. 여성 호르몬이 줄면 비만이 되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이 되고, 또 하나는 비만이 되면 또 콜레스테롤이라는 놈이나 중성지방이 늘면서 여성 호르몬에 대한 또 방해 공작을 해요. 그러면 비만이 되면 또 난소 기능이 또 나빠져요. 즉 살찌면서 난소 기능과 여성 호르몬 사이에 굉장한 서로 간의 견제가 들어가면서 악순환이 또 걸려버려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나 생리불순일 때, 물론 마른 분도 있지만 살찐 분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복부지방, 노폐물 제거를 같이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해줘야 난소가 빨리 살아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난소의 기능 회복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해주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배란과 생리를 하게 만들어서 난자도 기왕 나올 때 질 좋고 튼튼한 난자가 나와야 임신이 성공을 하고 계류유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정란이 내막의 착상이 잘 되게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튼튼한 태방과 양막을 형성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유산이 안 되고 건강하게 태아로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낭성 난소일 때는 체성분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체지방 감소와 함께 호르몬 균형을 같이 맞춰줘서 정상적인 배란과 생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비만 인자를 같이 만들면서 생리불순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리가 불순하다는 사실이 조금만 몇 달 이어지면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다 잘못하면 다낭성 난소가 금방 이 수치만 이상하게 변하면 병원에서 조기 폐경입니다. 나중에 임신 힘드니까 난자 공여 받으세요. 이래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분들 많거든요. 청천벽력 같이 난자 공여 받으라요. 근데 언니나 동생, 사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 분들은 남의 난자를 또 빌려와야 돼요. 그게 난자 채취가 아파요. 쉽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몇 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난자 공여를 받아서 시험관을 하면 임신이 또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난소에서 호르몬들이 잘 나와야
내막이 윤택하게 좋은 조건이 되는데 그동안 난소가 제 기능을 못 해왔기 때문에 정작 어렵게 난자공여 받아서 시험관을 했을 때 여기서 또 착상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걸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입양해야 됩니다. 이설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즉 생리불순을 방치하다가 조기 폐경까지 다다르는 거고요. 제가 그 본 환자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28살짜리 새댁이었는데 결혼 넉 달 만에 왔어요. 임신이 안 된다고. 신랑하고 친정엄마랑 왔는데 저는 처음에 결혼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신경을 씁니까 했는데 선생님 생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안 해요 하니까 중학교 때 몇 번 하고 안 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놀란 거는 친정엄마랑 너무 같이 내가 화가 난 거죠. 그럼 딸이 이럴 때 뭐 했냐 얘기예요. 근데 두 분 말씀이 남들 생리하고 막 할 때 귀찮아 하는데 자기는 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방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쭉 체크를 하니까 다낭성이 조기 폐경으로 되면서 넘어갔던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2차 성징 즉 사춘기 때에 난소 기능이 왕성하게 호르몬이 막 나오고 해서 여자로서의 발육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도 작고 채모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분은 쭉 조기 폐경 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근데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당장 생리를 만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솔직히 2년 반을 치료해 주면서 생리를 터지게 했어요. 굉장히 진짜 의지의 한국인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생리불순은 생리통보다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불순 관감은 그런 식으로 솔직히 요즘 조기 폐경 환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다낭성은 자칫 눈 한번 깜빡깜빡거렸다 하면 조기 폐경 돼버려요. 그래서 한 달 전에도 고3짜리 여학생이 왔는데 1년간 생리를 안 하고 온 거죠. 조기 폐경 진단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냐 하니까 애가 몸무게가 38kg예요. TV 보고 아가씨들 이쁜 애들 따라하려고 굶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가씨들이 굶다가 조기 폐경이 또 잘 와요. 왜 그러냐? 여자분들은 굶으면 지방이 절대 안 빠집니다. 근육이 먼저 빠져요. 내 몸에 영양소가 먼저 줄고 그래서 조난당해서 나중에 못 얻어먹는 사람들은 근육이 빠지고 뼈에서 자기 몸에 진짜 진액이 다 빠지고 나서 지방이 마지막에 빠져요. 근데 사람이 먹으면 지방부터 또 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굶어서 10kg를 뺐다고 좋다고 먹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 이뻐져야지 굶어. 생짜배기로 굶어요. 진짜. 그러면 내 몸에서 우리 주인이 어디 못 얻어먹는가 보다. 생리고 뭐고 내가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면 더 빈혈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요즘 아가씨들 다이어트 하면서 오는 생리불순 다낭성 조기 폐경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몸이 이뻐지는 게 아니라 몸이 굉장히 망가져요. 난소 저렇게 한번 망가지면 정말 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원 가보면 피임약 주죠, 호르몬약 주죠. 그거는 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몸은 망가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 하다가 또 와요, 결국에. 그러면 결국 힘들게 난소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생리불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낭성 난소 막 조기 폐경이라는 큰 도둑들을 자꾸 끄집어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는 솔직히 한두 달만 어긋나도 조금은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생리를 제때로 즉 28일에서 한 32일 사이가 가장 참 좋아요. 물론 좀 범위를 넓히면 한 25일부터 35, 38일까지도 괜찮다는 거는 해요. 그러나 점점 벌리다 보면 더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한 28일, 32일 주기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생리불순이 보세요. 갱년기가 다가오면 생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게 난소 기능이 약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까도 조기 폐경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난소가 약해지면 호르몬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것도 나이 상관없이 성기능이 떨어져요. 즉 결혼 얼마 안 된 새댁이든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든지 성욕도 떨어지고 잠자리 기피하게 되고 성교통만 생기고 그래요. 그럼 신랑들이 굉장히 승질내죠. 이런 것처럼 여자로서의 몸이 점점 망가질 수 있는 게 생리불순이에요. 시초가. 그리고 난소 기능 떨어지면 여자분들 민감하게 피부가 노화가 또 빨리 와요. 괜히 주름도 늘고 머리도 더 잘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로가 빨리 오고.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약해지면 굉장히 피로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두드려 맞은 것 같고 내가 잘 때 당신이 팼냐는 둥 막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런 식으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난소 기능은 생리랑 연관이 있는 것이고 생리 주기랑 밀접한, 그러니까 결국 생리 주기나 생리통은 내 몸에, 즉 여자로서 어느 정도 건강하고 좀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나마 여자분들은 좋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사인이라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걸 잘 파악해서 빨리빨리 고쳐주면 이런 식으로 다낭성이라든지 불임이라든지 조기 폐경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데,